권영세, 이양수 양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심의를 했고 지난 9월 4일에도 경론이 벌어졌고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심리가 마친 후에도 바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일주일간 전부 다 고민한 끝에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종결로 끝냈습니다. 공람종결. 그러니까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에 회부했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징계 절차에, 그러니까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처분 결정에 주된 게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재량이지 어떤 후보 교체 문제는 아니라고 당무감사위원은 주장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법원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거는 전체적인 전국위원회라든가 전당대회 개최, 이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는 후보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한 것은 법원이 그 법원의 판단이 더 이상 항고라든가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그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지만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었죠. 그 판결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아마 그 권영세 의원 측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권영세, 이양수 의원이 당시에 이 후보 교체권을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 그 다음 비대위원회 다 그 다음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론을 내서 나간 것이지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의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중에 한 분인가가 반대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해서 이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헌 72조죠. 아마 74조의 2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특례 해석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도 나왔었지만은 저희들 윤리위원들이 해석할 때 이걸 당무감사위원회처럼 아주 협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이걸 넓게 해석하느냐는 이거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유권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74조의 2의 해석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재량이라고 했지 더 이상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게 저희들은 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일 때 후보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되었다고 뭐 보도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후보가 후보가 된 뒤에는 이
한덕수 후보라든가, 그때는 후보가 아니었죠.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좀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이 국민의힘 주도부, 결국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겠죠. 이 사람들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는 벌써 선거운동에 한참 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 여론조사상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뭐 그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는 입장에 있는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조차 못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한테도 이 5월 10일 새벽에 이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어떤 투표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단일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렬됐죠. 누구의 책임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이 싸움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5월 9일 마지막까지 후보 단일화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시간을 새벽 3시로 잡아서 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리위원들도 좀 러프하고 터프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데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 후보 변동권 이걸로 과연 저희들이 윤리위원회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볼 때 과연 권영세 이양수에게 어떤 사적 이익이 있었느냐. 뭐 나중에 그 누가 대통령 되면 그 자리에 거기서 뭐 자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변경권으로 간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떤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변경권을 가지 않았고 더욱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일부가 의심을 하던데 한덕수 후보로 미리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5월 10일 3시에 결론이 나오자마자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고 모든 상황이 정리됐죠. 만일에 한덕수 후보로 계속 그냥 여론 무시하고 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법적인 책임 이거에 앞서서 두 분이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인 문제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면은 뭐냐? 결국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그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대선에 지금 결과가 국민의힘의 패배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권영세 한덕수의 권영세 이양수 의원의 어떤 징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로 볼 때는 이 부분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 이걸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총대 맬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건 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사무총장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일을 맡은 걸 가지고 그리고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어떻게 잘 싸워보겠다고 한 걸 가지고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람 종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로 나가지 않고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